예전에 인디언들은 주로 사냥을 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 사냥한다는 것이 말처럼 단순하지 않고 짐승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냥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추장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사냥에 관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짐승 중에 어린 새끼를 베고 있는 어미는 절대로 잡지 않았다. 그리고 사냥을 못해서 굶을 경우를 대비해 양식이 있을 때에 일부러 며칠씩 굶으면서 지내는 훈련을 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삶이 아주 건전하고 깨끗하고 활기찼으며 서로를 믿는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바탕이 있었다. 그런 인디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은 미국 정부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대신 인디언들을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고 무력으로 땅을 빼앗았을지도 모른다. 반항하면 총으로 쏘아 인디언 원주민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마음이 든다. 인디언들을 존중했고 시애틀 추장을 존경했으며 그냥 땅을 빼앗지 않고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미국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디언들이 텐트에서 살다가 창문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벽난로가 있는 집으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 인디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정말 좋다.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인디언들의 삶이 아주 좋아진 것이다. 이동식 텐트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견고한 주택에서 살고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면서 추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별히 사냥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전에는 사냥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었기에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기에 사냥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일할 곳이 있어도 일터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자연이 주는 것들을 고맙게 누리고 자연의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화려한 삶을 누리고 싶었다. 마음이 그런 욕구들을 채우려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삶은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마음은 나빠지고 부서지기 시작했다. 사냥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취미 활동으로 바뀌었다. 심심할 때 사냥하러 나가서 짐승을 잡으면 신나는 것이고 놓치면 다음에 다시 하면서 미련 없이 돌아섰다. 힘들게 짐승을 쫓아가서 어떻게든 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변한 삶이 어색했지만 어렵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점차 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졌다. 사람들이 모여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료했다. 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셨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삶이 점점 피폐해졌고 방탕한 쪽으로 흘러갔다.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교사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이고 자신에게 배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공부를 잘하게 될 때이다.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행복을 느낀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밝아지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목사는 어떤 지위를 얻는 것보다 행복해진다. 농부는 메마른 땅에 물을 끌어들이고 정성껏 키운 과목에 열매가 탐스럽게 달릴 때 행복을 느낀다. 가족과 함께 추수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농부는 큰 기쁨을 맛본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들을 위해 집과 학교를 지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인디언들의 삶에서 느끼던 행복을 빼앗아 갔다. 인디언들은 생사를 걸고 사냥한 짐승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에 대한 감사도 함께 사냥하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잃었다. 부족을 지혜롭고 용맹하게 이끄는 추장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고 절제하는 마음도 잃었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다. 미국 정부에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디언에게서 이 모든 소소한 행복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제 인디언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은 욕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았다. 심심풀이로 시작한 카드놀이가 도박으로 발전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따는 재미도 있지만 나중에는 돈을 잃지 않으려고 같이 도박하는 친구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졌다. 예전에 지니고 살던 아름다운 마음, 신선한 기쁨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초장을 따라 짐승을 사냥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잡은 짐승을 구워 먹으며 노래를 부르던 기쁨은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내 민족, 내 소유, 내 것에만 누구나 집착했고 함께하는 데에서 느끼는 인간미와 즐거움은 자취를 감추었다. 옆집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바지에 묻은 흙을 털어준 후 조심해서 다니거라 라고 말하는 따뜻한 모습은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인디언들의 마음이 점점 문란한 쪽으로 흘러갔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나중에는 왜 사는지 삶의 목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먹고 마시며 향락적인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하려고 살고 있는 거야?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해? 친구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귀찮았다.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인디언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인디언 마을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던 적이 있다. 슬픈 사실은 우리의 삶도 인디언의 삶과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너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어쩌다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매우 쉽게 듣는다. 옛날에는 중고등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 자살을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서로에게 삭막해졌다. 공기나 물의 소중함,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가질 수 있는 희망,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거두는 즐거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대신에 몸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에서 더럽고 추하고 난잡한 욕구들이 일어난다. 그런 욕구들은 기쁨과 행복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 그런 것들은 당장엔 좋아 보이지만 전엔 느낄 수 없었던 공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사람들은 결국 절망에 빠지고 만다. 내가 이런 삶을 꼭 살아야 하나?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 오늘 마시는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며 그 소중함을 말하는 이가 누가 있는가? 햇빛에 고마워하고 피어나는 들꽃을 보며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휴대전화, 더 화려한 옷에 빠져든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진다. 그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어나 우리의 삶은 풍요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다.